47번 보면은, 자, 한번 보입니다. 처음부터 봅니다. 47번. 매각 물건 미제스를, 특별 매각 조건을 확인했는가? 예로, 우리 이제 경매에서는 제일 중요한 이 바이블입니다. 내가 물건 미제스. 이게 제일 중요한데, 요거는 이제, 집행관 해낭조사서, 플러스, 그 다음에 권리신고 들어온 거, 권리신고 배당료 들어온 거, 그런 거 전부 다 종합해가지고, 서류를, 이만한 서류를 다 검토를 해서, 집행관이 이제, 거다가, 요약을 넣어놨습니다. 요거는 문제가 있다. 전세권에 수납한다. 이런 거죠. 농지 낙찰 받았는데, 농지증을 7일 이내 안 내면은 보증금을 못 사겠다. 그 다음에, 입찰 보증금이 20%다. 미납이대하고 재매각할 때는, 그 다음에 공유자 우선 매수도 1회에 한정한다. 그럼 선순위 전세권은 말소가 안 된다. 이런 거 막 적어놨죠. 그럼 요거를 확인하는 거 말입니다. 자, 밑에 봅니다. 동대문구 희경동의 아파트 64%입니다. 요거는 입찰, 이건 틀렸을 겁니다. 입찰 바꿨어요. 입찰 보증금은 최저 매각 가격의 10%가 아니고 20%다. 이 말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0일에, 101734. 20일에 101734.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21에 101734 봅니다. 서울의 동대문구 희경동의 아파트가 이게 64%. 기냈다고요. 만약에 문제가 없으면은 자 보겠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희경동의 아파트가 있는데 전용이 25평 괜찮죠? 25평이고 64%다. 자, 그런데 여기에 누가 낙찰을 들어갔다가 혼자 들어갔다. 혼자. 이상하죠? 5억 5천이 4억 4천 되면은 여기에 한 7, 8명 붙어야 되는데 혼자더라.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이런 사람들은 주로 무료 사이트 보러 쓰는 겁니다. 그런 걸 많이 걸려요. 자, 그래서 미납을 합니다. 미납을 하면 항시 요 금액에 10% 띄었어요. 4,400만원. 띄고 다시 놓으면은 또 겁나서 안 들어갑니다. 보통 유치되죠. 그럼 이제 또 뜨니까 이제 또 그때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 이게 그럼 아파트가 있는데 서울 가던 아파트가 있는데 왜 들어오냐? 딱 보니까 요 보니까 임차인이 김모 씨가 있는데 건저당보다도 전입이 빠르죠. 그러면은 보증금 미상 대항력이 있는 거고, 그럼 예로 이게 3억이다 이렇게 하면은 3억은 여기 말소 기준 권리 요 날짜보다 빠르기 때문에 선순위 전입자에 대해서는 3억이 있으면은 이 사람이 배당 요구를 안 하면은 써놨죠. 대항력이 있으므로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인수조에서 주의를 요한다. 이거를 무시하고 받은 거예요. 무시하고. 자, 그래서 이제 낙찰 받고 가보니까 전세가 요 밑에 보니까 대강은 요는 이제 단지가 세대가 작네요. 100세대 가지고 지금 이게 여기 나오네. 대강 전세가 이렇게 놓을 때 셀 때는 4억 8천까지 올랐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로 낙찰 받고 가보니까 5억 5천인데 전세가 낙찰 받고 하니까 4억이더라. 예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이 예로 모르겠는데 4억이더라. 이렇게 뭐 되는 거라. 4억이면 알아야 되죠. 그걸 우리가 인수라니, 인수. 대항력이 있고 추가 부담. 그러면은 이분 입장에서는 이제 4억짜리를 있는데 이렇게 낙찰 받았으니까 그럼 8억 8,800이 뭐 포기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죠? 자, 그럼 요번에 들어갈 때는 얼마에 그러면 이제 이 4억인지 실제로는 알 수가 없어요. 이 배당료가 아니니까 4억인지 이 그냥 있는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제로인지 파괴되죠. 만약 제로 뭐 됩니까? 땡잡는 거죠. 제로거든요. 이로 8%는 팔아야 돼요. 제로일 수도 있으니까. 지난번에 우리 수학에 보니까 3차에서 제로라. 선순위 세입자가 채무자 소유자 거기에 이제 채무자의 가족이더라, 딸이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찾아보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요거는 그러면 이제 미납이 돼 가지고 다시 움직일 때 보통은 이게 20%를 많이 요구하고 있어요. 법원마다. 어떤 법원은 20%, 어떤 법원은 10% 이렇습니다. 그럼 그거는 항시 매각 물건 매수에 딱 써놨습니다. 쭉 보면은 자, 여기 써놨네. 비고란에 20%다. 특별 매각 조건. 재매각입니다. 20% 써놨죠. 그러면 10%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입찰 봉투에. 안 되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정확하게 우리 창원 같은 경우는 주로 10%입니다. 재매각한테 10%인데 전국 법원에서 한 70%는 한 20%가 있고 그냥 일반 또 법원들은 또 10%씩 한 데도 있고 그런 이제 매각물 매수를 보고 결론 내립니다. 자, 그 다음 또 봅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전입자가 있는데, 알아보셔야 돼요. 알아보고, 만나보고, 요게 설정보다 빠르니까, 얼마입니까? 정확하게 파악이 돼가지고, 만약에 이 사람이 무상 거주더라 그러면은 요거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알아보고 발품을 팔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대박 아니면 쪽박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청주시 아파트. 청주시에 있는 아파트는 어찌 되느냐? 청주시에. 자, 청주시에 뒤에 보니까 청원구, 율량동이다, 그죠? 율량동에 뭐 있다? 21에 50617. 많이 들었죠? 21에 50617. 자, 봅니다. 이 이제 청원구에 아파트가 나왔다. 전용이 31평, 그죠? 31평. 자, 요것도 미납이 됐네. 누가 낙찰받고 미납을 하고, 이 사람은 3,960 뛰고 가슴 많이 아프겠다, 그죠? 많이 쏘게 쓰리겠다. 자, 쭉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혼자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게 고수가 일하면 괜찮은 건데, 보통 보면 하수가 이렇게 혼자 단독 입찰 해갖고 본게는 쳐도 아무도 없어. 집밖에 없어. 입찰장 봐서 본게는. 분명히 5-10명 들어올 게 생각했는데 혼자 그럴 때는 다시 더 와야 됩니다. 뭔가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보니까 요것도 자 봅니다. 요것도 보니까 전세권 자 봅니다. 다시 봅니다. 요 보면은 선순위 이게 보면은 임차인 현황하고 등기부를 따져보면은 대우건설에서 3억 3천 법인이 전세권을 줬습니다. 돈을 주고 소유자한테 자, 내 전세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세권 설정해 주세요. 그래서 보통 대기업체는 이 전세권을 해요. 전세권을 이제 중소기업체는 괜찮습니다. 전세계약서가 중소기업체 임차인이 돼도 종업을 해야 되는데 은행 같은 대기업체는 99.9%가 전세권 설정해요. 자, 그런데 관공서도 마찬가지, 경찰서, 합숙소 이런데 마찬가지고, 자, 전세권 해놨는데 어느 날 본격에 경매가 들어가 버렸어. 이게 보니까 전세권 해놨는데 세월이 좀 지나다 보니까 이게 이리 딱 살고 있는데, 그죠? 대우건설의 임직원이 사태로 쓰고 있는데 어느 날 본격에 이게 이제 건조당 가지고 이 경매가 들어갑니다. 자, 들어가면은 이 선순위 전세권자는 건조당 앞에 있는 이 선순위 전세권자는 말소 기준 권리 앞에 있는 전세권자는 배당 요구를 안 하면은 인수다면 인수. 알겠어요? 인수다. 배당 요구를 안 하면은 안 했죠, 지금. 그죠? 선순위 전세권자인데 불구하고 배당 요구를 안 했으니까 3억 3천은 매수인 인수 막 써놨습니다. 그러면은 또 예상배당표를 봐도 돼요. 예상배당표를 봐도 이렇게 3억 3천이 인수라고 벌써 답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3억 3천이 인수니까 낙찰을 먹어야 되는 거라고. 낙찰을. 자, 4억 9천 5억짜리인데 3억 3천 정도가 인수다. 그러면 1억 한 2천 정도. 그죠? 1억 2천에도 4억 5천 되는 거죠. 그죠? 그게 한 1억 2천 들어요. 요분도 세다. 요번에도 세다.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이 사람은 만약에 잔금 넣었으면, 그럼 뭐 3억 3천 더합병 되면 뭐 7억 4천? 5억짜리를 7억 4천 주고 사면은 좋아하겠다. 배우자가 아이고 당신 잘한다 하겠어. 사람 아무도 없다. 바로 그 뒷날 보면 서류가 가 있습니다. 서류를 찍어가면 도장 찍어. 그죠? 너는 이 가정을 떠나라. 이랍니다. 때가 있잖아, 지금. 자, 그래서 이런 거는 매각 묶음 해서 있죠. 요거를 잘 눌러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누리보고 뭐라 써놨는지 잘 봅니다. 봅니다. 요거를 잘 보시면서 이렇게 봅니다. 전세권을 했다, 해놨죠. 해놨는데 저 밑에 잘 보면은 등기된 부동산에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이 뭡니까? 이러니까 얼구에 전세권 등기 3억 3천은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딱 써놨다고. 그죠? 자, 이거 그럼 낙찰받을 때 재매각인데 10%면 20%면 이거는. 응? 아까 이 옥션은 요번에 몇 프로면 이거는? 이거 10% 해놨네. 다행이네. 그럼 이건 이제 어떤 법원은 미납이 되고 재매각 할 때 20% 하는 법인이 70%고 10% 하는 법인이 30%고. 그죠? 그러면 10% 하는 법인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10% 가져가면 돼.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요게 10%다. 청주는. 또 48번에 보면요. 매각 물건 매개서에 소멸되는 것 단서 조항을 하겠는가?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매각물에서 이 세 개밖에 없어요. 우리 법원서 보여준 서류는. 요거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매각 물건 매수서인데 요거는 일주일 전부터 게시가 됩니다. 그래서 아래 아파트는 미납으로 재매각 중이고 매각 물건 매수에 전채권 설정 등기는 말소 안 된다는 문구를 잘 보자. 그래서 3억 3천은 인수다. 알겠죠?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 1억 정도 낙찰받으면 한 4억 3천 되겠다. 1억 정도 낙찰받으면. 알겠죠? 한 1억 정도 받아야 됩니다. 자, 49번 봅니다. 49번. 공매는 뭐냐? 공매는 매각 문구매에서 비슷한 것이 압류재산, 공매재산 명세서를 꼼꼼하게 확인했는가 따져봅니다. 자, 양주에 상가가 나왔어요. 양주에 나오는데 질문이 있네요. 경기도 양주에 상가가 분양가가 1억 2,600만원 정도 되며 해당 건물엔 다수의 공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는 낙찰을 받아서 여러가지 내 사무실로 쓰려고 합니다. 궁금한 것은 시청 및 세무서에 압류가 상당수 걸려 있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해놨더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답변을 줬네요. 특히 복잡한 배당 순위는 선순위 임차인이 없는 경우는 몰라도 된다. 그래서 압류가 있든지 이런 거는 선순위 임차인이 있을 때만 연구를 하는 거지. 선순위 임차인이 없을 때는 이런 거 신경 쓰면 무시하면 돼요. 무시. 자, 특히 토지나 아파트나 상가에 임차인이 없는 경우도 마찬가지 무시하면 된다. 자,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겁니다. 자, 지금 이게 보면은 이제 양주에 이런 상가가 있습니다. 상가가 있는데 요거를 낙찰 받을 때 뭐 세금이 보이는데 공매니까 그죠? 보이겠죠? 보니까 이제 양주에 여기 보면은 있습니다. 있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보고 검색을 해서 낙찰됐겠나? 이가 빠졌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진행이 됩니다.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자, 양주, 경기도 양주의 전용이 16평, 그죠? 16평 있는 세무서에서 압류가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제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80%. 자, 그래서 80%인데 1억 1,200에 떨어지고 있어요. 요게 이제 전용이 16평 되는 이 상가 사무실입니다. 그죠? 6층이다, 그죠? 6층. 6층에 이렇게 이제 하나 코너에 있네, 그죠? 이렇게 있는데 공실인데 요거를 살까 말까 공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은 요럴 때는 이제 쭉 보면요. 물론 이렇게 쭉 보면 되는데 그냥 이렇게 보시고 뭘 봐야 되느냐? 중요한 거는 다른 거는 볼 거 없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요겁니다. 우리 경매는 매각 문건에 의해서 공매는 재산명령을 봐야 됩니다. 똑같은 내용이 똑같아요. 자, 요거를 보니까 세무서에서 건물에 요 지분이 있으면 안 됩니다. 딱 15평이다, 그죠? 대지권에 상관없죠. 다 무조건 지분이죠. 근데 여기다가, 여기도 지분은 큰일 납니다. 15평이다, 이 말. 오케이. 6층이다. 오케이. 됐고. 그 다음에 보면은, 전입세대, 전입은 없고, 상가 임대차도 등록이 없더라. 상가 건물 임대차 현황서에, 다 없더라 말이죠. 전입자는 없다 말이죠. 그러면 없는데, 요럴 때는 이제, 신고 넘고 세무서 이렇게 뭐 고양시청이 나오고 이렇게 뭐 세무가 이렇게 짜다리 복잡하게 막 이렇게 나오는데 금액이 나오는데 요거 내가 신경 쓸 필요 있느냐? 자, 토지나 선순위 했던 세입자 중에서도 선순위 세입자가 없을 때는 이거는 아무 신경 쓸 거 없어요. 큰 문제는 없어요. 뭐라 유치권 같은 게 있다는지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은 이 배당 순서 예로 뭐 임금 채권이 어떻고 국세 법정이 어떻고 이런 거는 무시합니다. 토지도 마찬가지죠. 특히 토지는 선수님 자리는 거의 없죠. 없었기 때문에 신경 쓸 거 없어요. 자, 그래서 무시하면 되고, 단지 내가 답을 준 것 이런 것 같아요. 이 공시 상가가 많다 큰 거 보니까 요번에 들어가지 말고 몇 분 더 떨어 들어가도 되겠다. 내가 볼 때는 이 정도 들어가도 됩니다. 이런 경우는. 상가가 많이 나오거든요. 상가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은 이제, 이게 80%는 요번에 들어야 되는 것은 있냐 이것도 쉽게 말하면은, 입찰하겠다.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입찰하지 말고, 이런 상가는 많이 나오니까, 뭐 한 요 정도의 검토해도 충분하다. 그죠? 그럼 요 정도는 유찰시키고, 요 정도 접근이 되거든, 그때 다시 언론합시다. 뭐 이렇게 답을 준 것 같아요. 너무 높게 쓸 필요는 없다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상가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있으니까, 그러면 요런 거는, 이제 경매는 이게 동일번지 매각물건
뭐 낙찰행위가 나오는데 지금 공매는 지금 좀 허술해요. 이게 보면은 다 그래요. 지적성도 그렇고 공매가 좀 허술합니다. 동일 번지에 이제 매각 사례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빠져서 지금 보니까 동일 요 빌딩 안에 옛날에 낙찰된 사례를 보고 싶은데 자 일단 넘어갑니다. 그래서 선순위 임차인이 없을 때는 신경 쓰지 말자. 알죠? 아까 그 세무서 세금 관계는 신경 쓸 거 없다. 자, 그 다음에 어정부시 입 같은 거. 고래 가지고 입대 물어봤는데 유찰됐어요. 그럼 이것도 안 들어가 잘했죠? 그죠? 1억 2,690만 대 물어봤는데 제가 어제 보니까 1억 1,120을 또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또 이제 요번 주에 또 입찰 안 되면 또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너무 90% 들어갈 필요 없고 내가 볼 때 80%도 셉니다. 80%도. 그러면 한 5, 60%좀 접근되거든. 그때 낙찰 받아도 될 무거이다 봅니다. 왜냐 그러면은 상가에 뭐 공시도 많이 있는데 그거를 그렇게 높게 줄 필요가 없어요. 절반가 사도 되겠습니다. 자, 50번. 입찰 하루 전에 경매가 연기됐는지 취하됐는지 알아보고 싶다. 자, 내일 입찰입니다. 그러면 오늘 보통 직장인 같으면은 하루 휴가 내야 됩니다. 휴가 하루 전에 내가지고 내일 아침 새벽에 예로 창원 같으면은 창원에서 저게 서산 지원 가려고 하면은 대전에 서산 지원 가려고 저도 가봤는데 새벽에 진짜 2시, 3시 일어나야 돼. 그죠? 그래야 막 부지런히 차 타고 올라와야 됩니다. 자, 그래야 되는데 또 여성 같으면은 올림머리까지 해갔는데 아침에 9시 안 돼서 도착을 해서 딱 보니까 연기돼 버렸어. 그럼 무슨 됩니까? 참 김새버리죠. 그냥 가도 뭐한데 올림머리까지 해갖고 멋있게 해서 딱 올라와서 1등 할 거라고. 1등 하면은 또 이제 신문도 나올 거고 만약 이제 여기 평생 동안 1등 했다 누가 됐다고 김순자가 됐다고 다 올라갈 건데 보니까 좀 있으니까 뭐 붙이란데 보기에는 변경돼야지 변경. 그럼 김 팍세삐죠. 그럼 집에 가야 되고 또 하루 그 멀리까지 새벽부터 해갖고 준비해 갔다가 또 김새 갖고 또 내려오면 또 그렇잖아요 이게. 그래서 하루 전에 변경됐는지 경매가 취하됐는지 요거를 보고 싶다. 어쩜 되느냐. 자, 서울시 구로구에 개봉동에 5월 31일이 언제입니까? 오늘이 내일이죠. 내일인데 변경떡 돼있어. 이 보면 되는데 그 사람은 또 어제 일요일 봤어. 일요일 볼 때는 분명히 변경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분명히 되겠다. 그거 이제 오늘 수표 끊고 뭐 이렇게 딱 준비해 갔는데 예로 창원서 구로까지 갔는데 이게 이제 법원에 갔는데 아침 본게는 변경이 됐더라고. 뭐 김새는 거죠. 완전히. 자, 그래서 보통 보면요. 요렇게 해서 매각기일 연기 신청서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있어가지고 5월 18일에 접수해가지고 5월 30일 같으면 이거는 알 수가 있습니다. 미리미리 알 수가 있는데 꼭 이 사람들이 연기한 사람이 5월 30일 같으면 5월 30일 날 신청서를 낸다고 법원에다가 하루 전날에. 그러면 옥션은 또 2, 3일 전 거도 지금 이 연결 안 돼요. 이게 바로바로 실시간 리얼타임으로 이렇게 넘어오지 않는다 말이에요. 이게 법원계 서류가 전산 처리가 이게 며칠 지나야 겨우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모르고 이제 그냥 간다고. 옥션도 모르니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근데 보통은 일이 연기가 되면요. 이제 이제 구독처럼 만들겠다죠. 옥션1에서 검색을 여러분들 하는데 그 다음에 대법원 본적입니다. 대법원 법원 경매 사이트에서 보는 것이 제일 정합니다. 이건 실시간으로 경매 개당이 딱 전산 등록하면 바로바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보는 게 좋아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20일에 5635 20일에 5635 같으면 이런 거예요. 근데 한 일주일 전에 여면은 요 변경 서류를 넣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죠?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되죠. 변경이 되는데, 여기 두 번째에 법원 바로가기에 해당 사건 법원에 가면은요, 문건 송달이겠어요. 쭉 내려가 보면은 마지막에 보면은 이게 이제 두 개거든요. 마지막에 문건 송달 내역에 보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문건 처리 내역, 그죠? 처리 내역. 그 다음에 이제 송달내인데 송달내 바로 한 칸에 앞에 보면 이게 있습니다. 매각기일 연기 신청서를 5월 18일에 딱 하면은 여기 딱 보면은 연기 신청서 여기 나오면은 무조건 연기된다 봐야 됩니다. 주로 자산 유동회사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자산 유동회사. 왜냐 하면은 전화가 안 오거든. 또 연기시키고 한 두 달 연기시키 비면 60일 동안에 안 보던 사람도 많이 봅니다. 그러면서 그 판례
부실 채권 팔래 이러면서 전화가 막 오거든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연기를 많이 시켰어요. 자산 유동화에서는. 자, 그래서 이런 문구 보이면은 아 연기됐구나 그건 하면 되는데 이게 지금 이런 경우는 이제 시간이 좀 많이 되었으니까 상관이 없어요. 많이 되었으니까 5월 18일 날 미리 줬으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미리 줬으니까 5월 18일 미리 줬으니까 5월 30일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걸 보니까 아 진행 안 됐구나 알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D급 봅니다. 자, 그럼 요거 봅니다. 저 밑에 한번 보세요. 밑에 보면은 청주시 서운군을 보면요. 5월 25일 날 경매인데 5월 24일 날 제출합니다. 그러면 이게 5월 25일 경매인데 5월 24일 날 주면은 이게 법원에는 이렇게 접수가 되는데 옥션원을 보니까 송달내역 한 칸 위에 자 다시 보세요. 이거는 법원 건데 법원 거 이게 나오죠. 그럼 옥션원 이거는 법원이고 이거는 법원이고 요거는 밑에 거는 이 옥션원입니다. 옥션원에서 내가 찾으니까 옥션원은 송달내역 한 칸 위에는 없어요. 이게 재감정 평가 신고서 지금 이게 5월 20일 거는 붙어 있는데 5월 24일 거는 없어요. 여러분들 주로 요거 보니까 그래서 옥션은 보지 말고 법원 거를 봐야 요 길이 바로 뜹니다. 알겠죠? 뜨니까 이렇게 해서 보면 되고 정 안 되면은 20일에 7613 이런 거는 법원에 물어보면 돼요. 물어가지고 딱 전화해가지고 오후 5시죠. 10시 퇴근해보면 안 되니까 5시에 전화하면 됩니다. 전화 어디 하면 됩니까? 이게 아파트 이게 진행이 되는 거 안 되는 거는 요 전화 어디가 전화번호 있죠? 여기 있네. 여기 쪽에 전화해가지고 오후 5시죠. 043에 전화해가지고 내일 경매 진행합니까? 이러면은 이제 그때는 거의 결정 났거든요. 아, 그 내일 합니다. 그러면 하는 거. 아, 그 오늘 접수가 들어왔는데 변경할 겁니다. 지금 안 됩니다. 내일은 진행 못 합니다. 답을 줄 거라고. 그래서 요 전화하면 제일 좋다. 좋겠네. 그래 하든지, 안 그러면 법원 바로 가기. 자, 지금 5월 25일인데 지금은 들어왔겠지. 보자. 우리 구독션에서도 문건 송달내역에 지금은 들어오네. 그죠?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왔는데, 엊그제 할 때는 안 들어왔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물어보면 되고, 안 그러면은 법원 바로 가기, 해당 사건 법원 가서 문건 송달내역에 가서 요거를 딱 찾아가지고 본게네, 아이고, 길 변경 신청이 제출됐구나. 그러면은 그날에 진행 안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미리 올림을 할 필요 없습니다. 물어보고, 5시에 물어보고 하면 되는데, 안 물어보고 올림을 하고 갔다, 변경되면 진짜 김새입니다. 가보면은, 정말. 자, 그 다음, 51번. 청구 금액이 너무 적어서 길 변경 취하 가능성이 많지 않은가? 자, 이 변경됐는데, 빌라인데 20일에 2870입니다. 이런 경우도 많아요. 뒤에서 이제 중개사가, 공인중개사가 작업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대출이 얼마 안 되는 이런 거는. 자, 봅니다. 변경, 부천시 보니까, 부천시의 다세대 빌라가 전용이 20평이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이제 날짜가 6월 21일인데 변경 뜻되죠. 변경됐고, 쭉 밑에를 보면은 3억 5,700에 이제 이 임차인이 있는데, 또 임차인이 이제 여러분들이 모자라면은 인수하는 이런 거네. 이거는 3억 5,700이고. 자, 그러면은 요거는 예상 배당표를 보면은 당연히 이게 인수금이 있으니까 낙찰받기 어렵겠죠.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경매를 놓아줬으면 지금 경매 놓아놨어요. 이거 보니까. 또르르 보니까 여기서 경매였네. 누구? KB 국민카드. 아이고, 카드를 많이 쓰시하고 경매 넣었구나. 그죠? 그럼 요 키는 이 KB 국민카드의 소유자가 요 갚아버리면 경매는 또 끝납니다. 무슨 말이죠?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이 뭐 몇 대 모르겠지만은 이 뭐 700만 가지고 이거 이자까지 합치고 경매비 합치면 뭐 1,100만 원 정도만 있으면 다 하겠죠. 그래서 이게 경매가 요렇게 되는 거는 여러분들 보고 아 이거는 경매가 되기 좀 어렵겠구나. 빚을 보니까 빚이 많습니다. 작성들이요. 토탈 1%가 안 됩니다. 그죠? 1%가 안 되는데 물론 임차인도 있지만은 이게 그냥 금액이 작다 보니까 요 KB 국민카드에서 자 요것도 법원 바로 가기. 해당 사건 법원에 가서 보면은 여기 보면은 뭐 이중경매 뭐 사건 막 있거든요. 그런 게 없으니까 전체 요것만 해결해 비면은 거의 요거는 경매가 끝납니다. 청구금액. 알겠죠? 그럼 요거 경매는 청구금액 요것만 해결하면은
요것하고 경매비용 한 300만 하고, 그 다음에 뭐 법무사 비용 한 100만 하고 하면 끝나버리니까 요거는 진행되기는 조금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변경하는 거 보니까 아마 이제 신청 내겠죠. 변경 신청서를 냈든지 뭐 법원에다가 이 신청서는 안 냈는데 아마 무슨 서류가 어떻게 연락이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본주가 변경이 된. 그래서 금액이 작은 거는 취하될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는 뭐 너무 또 취하되는 것만 걱정할 필요가 없죠. 진행될 수 있으니까 연구를 해봐야 되겠죠.